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35회 합격단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끝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전체 문제 40문제를 마지막으로 쫙 풀어보고 주제별로 공부를 싹 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합격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한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 지금 그리고 이 마지막 40문제는요. 뭐 극상 문제라든가 건너 버리는 문제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서 40개 주제를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요 정도 문제는 마음대로 핸들링이 돼야 현장 가서 70점, 75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 틀린 것.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광역계획권 지정을 먼저 하죠. 광역계획권 지정은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딱 잡아놓고 하면 돼요. 뭐 특별할 게 전혀 없어요. 따라서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지정은 무조건 단독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 지정은 시장군수, 시도지사 공동 없음. 지정은 단독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 자, 광역도시 수립은 시장군수, 시도의사 공동 수립이 원칙. 딱 잡아놓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이것도요, 여러분, 절차가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니까 똑같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만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죠. 인접한 시장군수가 협의하면 되니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넘버 1, 넘버 2.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없어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1. 첫 번째,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2. 인구 10만 명 이하, 7만 명이죠. 10만 명 이하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안 짜도 됨. 그 다음에 3특 1광 승인 안 받는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승인 안 받는다. 그냥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수립권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잡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청회 생략 전혀 없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 없다. 그 다음 광역시장은 승인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특별시장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도시군 관리 위반을 제한한다. 이건 법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설 입체 복합구역도 들어가고요.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설명서 첨부하고 처리 결과 알리는 건 당연하죠. 산업유통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다음에 산업유통 기지, 산업유통 입자, 시설 입체, 복합구역. 국공유지 제외한 시설 관련된 놈은 제한할 때는 5분의 4, 기사회생, 기반시설,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거 있고,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거 있는데 조례는 고려하지 말고 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전국 공통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농어가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허용되는 것. 자연환경 보전지역 한번 꼭 정리해 놓으세요. 지금쯤 어떤 거 지을 수 있는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자,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제일 높은 게 바로 중학교 1학년 6원이 9, 8, 8, 7. 용적률 1500, 1300, 1100, 900. 따라서 상업지역이 제일 높다. 상업지역이 두 개가 있으면 중학교 1학년 6원이. 그러니까 정답이 제일 높은 거 2번. 몇 프로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상업지역이 제일 높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이거 나올 때가 됐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경관지구, 자, 도시계획위원회는 전혀 관계없어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 오케이.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 초과는 건축할 수 없다. 그렇죠. 맞죠. 자연취락지구 4층 이하. 동식물 관리시설은 건축 가능합니다. 5층이 아니고 4층 이하. 따라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풀고 꼭 다시 봐야 돼요. 미연하고 이것이 답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유보기간 5년, 시 20년.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전부 실효. 근데 허가 대상만 존재함. 이렇게 몇 가지 기억나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계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맞죠?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유보기 끝난 날 다음날 자동으로 실효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면 돼요. 반대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의 요청이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공익상, 국방상 필요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하나에만 할 수 있지. 주민은 전혀 관계없어요. 벌채, 조립, 육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도 연달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이거 워낙 중요한 건데 틀린 거네요. 자, 매수청구 들어갈 때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채권 발행 못합니다.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하고 지방재정법 적용하고 하는 것. 따라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공동구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택이 경정, 도시개발,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 이전, 공공주택지구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채권은 상환기간 10년 이내로 한다는 것, 이런 거 아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옳지 않은 것. 이건 이제 34회 시험 나온 게 바로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짰다면 5년 내, 요 5년 빈칸됐죠. 5년 내 이 법이다, 다른 법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받아 사업공사에 착수 안 하면 5년 된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다시 짠다는 것. 용도 지구 지정된 놈의 전부나 일부 지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고, 도시지역 외 지역은 이제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 1.5배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놓고, 한옥마을 보존하려고 주차장법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완화된다.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 틀린 것은 사업기간 단축하거나 부지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변경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5% 범위 축소할 때 허가 안 받지만은 확대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겠죠. 사업기간 연장도 마찬가지. 각종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시설 사업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 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분할, 물건 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거.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려고 분할한다, 허가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알아놓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고 나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고 지구단위 계획 짰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걸로 보고 1년 내 설치계획 안 짜면 1년 된 날 다음 날 실효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의 의견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는 완화되는 지역,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죠. 없다가 아니고. 이건 가장, 그리고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정축할 때 돈을 내야 되죠. 허가받고 2달 내 부과를 하면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내면 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청문, 계도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자가 나오는데 대가리만 따면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정답입니다. 자, 국토법 가장 보편적인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2개 다 풀 수 있는 건 냈지만 실전에 가면 2-3개를 못 푸는 걸 낸다는 걸 생각을 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13번부터 도시개발법. 개발구역 지정은 무조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옳은 것은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따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계획 짤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3 동의였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동의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일반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말도 안 되게 틀린 거고요. 개발구역 지정은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럼 정답이 개발사업 안에서 풀리면 도시지역은 옛날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폐지가 됩니다만은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개발구역에서 해제될 때는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꼭 정리를 하시고요. 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의 요청, 지정기준 면적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틀린 것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소유자 7명 이상이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1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함으로 조합 성립한다. 이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뭐 특별할 게 없고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하는데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 받는다는 것. 지정권자한테.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하면 인가 안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 받는데 면감소 비증감 10% 범위 안에서 면적은 감소 비용은 증감할 때 인가 안 받는다는 거. 지구단위 계획 포함돼야 돼요. 지자체 의견 듣고요.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에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100분의 10% 증감할 때는 인가 안 받지만 20%는 인가 받아야 되겠네요. 실시계 인가 받았으니까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건 따로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놓으셔요. 원형지 땅 나오면 전체 면적 3분의 1 땅 나오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학교 지어라, 공장 지어라 할 때는 워낙 싸니까 경쟁 입찰 2위 이상 유치할 때면 수의계약으로 원형지 공급 가격, 원형 가격은 원형지의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해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감정가격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없는데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부터 5년 지나기 전에는 팔아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채비지가 나오면 틀린 채비지는 뭐 보류 중에 일부를 채비지를 정하여 개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는 용도 땅인데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원래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 사용 허가 받지 않고는 조성 터진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채비지는 예외적으로 공사 끝나기 전에도 사용 수익 처분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지문 틀렸고 나머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토지 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 한 방에 넣어놨죠. 토지 상환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려고 새로 조성할 땅 건물에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하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정권으로 발행한다는 거. 그래서 얘가 딱 나오면 딱 보고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은 조합은 택도 없죠. 조합이 아니고 시도지사. 토지상환 채권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승인받는 거 정확하죠. 자, 소멸시효. 도시개발 채권 원금 공법이니까 5년,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나오면 대도시급 이상에서 짠다.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주민공람 14일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짜면 도지사 승인받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주민공람 14일 이상. 이건 뭐.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방법인데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 재건축은 환지 들어가면 안 되죠. 재건축은 오피스텔 들어갈 수 있지만 환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의 시행 방법, 시행자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꼭 정리를 해서 틀린 거 1번이네요. 자, 이제 요게 3번 예전에 3번 나오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온 지 오래됐는데 3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토지등 소유자 수는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한 개로 보고 그 위에 주택을 단독으로 D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D도 한 개로 보고요.
세필지를 나대지를 E가 단독으로 이 사람이 세 필지 가지고 있는 얘도 한 개로 보고 한 필지 나대지를 F가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지상권자 G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따로 있으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따라서 4개가 됩니다. 이런 문제의 논점 뭐냐면 토지 소유자하고 그 위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따로따로 한 개씩 보는 게 아니고 합쳐서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 틀린 것은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문수 등에 인가신청을 하면 시장문수 등은 14일 이상 주민공람회에서 의견 듣고 60일 내 인가 여부 통보하는 날짜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런 건 너무 쉬운 거니까요. 따라서 주민공람 시킨 다음에 14일 이상 그리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는 것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옳은 것은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니까 사용수익하지 마라. 단 사업시행자 동의받으면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받아도 사용할 수 없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물에 있는 땅의 지분 입체 환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으면 변경할 때도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지만 지상권자는 제외됩니다. 자, 재건축은 전원동의 받으면 법령상 전원동의 받더라도 따로 정할 수 없다. 법령 기준과 따로 정할 수 있죠. 이 지문도 자주 나온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정답 2번. 자, 준공인가. 여러분 준공인가권자가 시장운수 등이에요. 시장운수 등. 그러니까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 조합이면 시장운수 등이 준공인가 받고 그럼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면요.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돼요. 그 LH가 사업시행자면 어떡하냐. LH공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해서 통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시장운수 등이면 따로 받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준공인가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일부를 사용할 것을 허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고시한 날에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자, 정비사업에 의하여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종전 옛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새로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철거됐더라도 저당권자는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물상대위도 인정하고요. 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처리하면 그 처리 결과를 통보만 하면 따로 준공인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건축법부터는 그래도 좀 쉬우니까요. 극단적이에요. 배운 데서 나오면 다 맞히고 안 배운 데서 나온 것은 틀리고 그건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25번. 용어. 옳은 거죠. 증축하는 것도 건축에 해당합니다.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일 때 고층 건축물이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일 때 이거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재집엔 재해로 멸시를 했는데 종전 경우보다 더 크게 지을 때는 신축이 돼요.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라고 해야 되니까 자, 건축 면적을 늘린다 증축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워낙 기본적인 거라. 다중이용 건축물 나오면요.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이 중에 하나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16층 이상은 제외하고니까 이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얘는 제외하고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그 다음에 판운수기, 판매운수, 숙박, 종합병원, 단에 뻗어있는 문화집회도 동식물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나오는데 관광휴게시설은 여기 없잖아요. 따라서 저것이 다중이용 건축물 되려면 16층 이상이 돼야 되겠죠. 다중이용 건축물 2번 나왔으니까요. 자,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 등 시설군이라고 하면 산업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공장 짓는다. 여기서 제품 만들어 놓는 거 팔아먹으려면 창고 갖다 놓고 운수시설 통해서 갖다 놓으라. 공장 이거 위험하다고. 공장서 오폐수가 나온다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원수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위험한 공장서 일하다가 졸면 죽어요. 장례 치르고 낙골당 가야죠. 묘지 관련 시설 이렇게.
따라서 문종위관 얘는 종교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건축허가 틀린 건데 여러분 건축법은요. 허가권자가 시장 운수 구청장이라는 거 꼭 알아놓아야 돼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기본이지만 그런데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가야 돼요. 그런데 공장 창고는 10만 이상에도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틀린 거니까요. 허가를 받고 1년,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 되고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 해도 취소하여야 한다. 자, 다시 건축 허가 취소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주택법에서 주택법이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사유.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하여야 한다. 건축법, 주택법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조경. 조경은 뭐 기본적으로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 조치를 해야 되는데 쭉 조경 안 해도 되는 거 나오죠. 이때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조경을 해야 되니까 면제되는 건물이 아닌 것, 즉 조경을 해야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정답 2번이에요. 조경도 정리하시고 작년에 공개홍지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쪽으로 확률이 높죠. 자, 대지가 160제곱미터인데 각층 바닥 면적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는 다 빼고요. 평지분 건물인데 용적률이 150이래요. 그러면 대지가 160이니까 용적률 1.5배, 그럼 24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자, 지하층은 빼고요. 자, 3층으로 지었으니까 각층 바닥 면적이 얼마가 돼야 자, 382, 24. 각층 바닥 면적 얼마냐? 80이 되는 거예요. 82.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건축 분쟁. 혹시 여러분 건축 분쟁 전문의의 조정 재정 대상 나오면 여러분 관청하고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허가권자 신고 수리했다. 신고를 수리했다. 그것도 허가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건축 허가권자나 또는 뭐 건축 지도원 이런 관청하고 왜 허가해줬나요? 왜 신고 수리했나요? 라고 분쟁 사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적법하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신고를 수리한 자, 이것도 허가권자죠. 허가권자 이렇게 건축 지도원, 건축 신고 대상일 때 수리자. 이거 허가권자 시군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허가권자랑은 절대 분쟁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분쟁 해결해달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 지도원하고 그래서 분쟁 조정 재정 대상이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허가권자 시군구나 뭐 신고 수리한 자 뭐 관청이 나오면 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 전문 기술자와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 재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하고는 절대 그래서 그것만 딱 잡아놓으면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것만 딱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허가권자는 제외된다는 거. 자, 용어 옳은 것은 자, 일반 도로는 21.8도 20m 이상의 일반 도로로 분류되면 별개 단지, 도시계 예외 정도는 8m 이상. 단독 주택은 세 가지죠. 단독, 다중, 다가구. 따라서 다가구 주택 포함되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니까 기숙사 제외하고요. 주택의 개념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 자, 놀이터, 건생 이런 거는 부대가 아니고 복리시설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사업자, 건설 사업자 옳은 것은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 나온 문제입니다. 공익법인은 말이죠. 공익법인은 주택 건설하도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리모델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 세대수 늘어나는 것을 건설할 때는 국가가 아니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고용자는요.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 등록업자와 의무적 공동시행이에요.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은 임의적 공동시행이고요. 자,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 대여, 증 빌려주고 사기친 놈,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다.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영업정지가 아니고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등록업자는 보증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 정답은
3번이죠. 자, 주택조합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주택조합 옳은 것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신고하고요. 자, 리모델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리모델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나 직장으로 가야 되죠. 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추가 모집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래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명령 처분 위반하면 그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은 임의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주택조합하고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 시공함으로써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하는 경우에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죠. 당연히. 따라서 옳은 것 5번이네요. 자, 주택상환사채 나오면 등록업자하고 LH하고 등록업자가 국토교통부 승인받아서 기명으로 발행하는데 3년 내 집지어 돌려줘야 돼요. 그때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자본금 5억 이상 법이 내야 된다는 것들도 알아놓으시고요. 참 이게 지방공사는 발행 자체를 못하는데 보증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또 속아 넘어갑니다. 특별한 건 없죠. 기명으로 발행하지만은 액면 또는 할인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기명식 증권이고 액면 또는 할인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사업계획 승인 여러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30호, 한호 50호, 공동주택 30세대, 단지형 연립 50세대 이상, 대지 만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사업계획 승인 쪽에 나오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는 거 하나.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5년 내 공사 착수하라는 것. 연장 1년, 60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 기준으로 공급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몇 가지가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 숫자들 특히. 그래서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은요.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공 신고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대지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을 하면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분양 보증이 됐다면 취소 안 하니까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특별한 게 없죠. 60일, 5년, 연장 1년, 600세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 옳은 것은 LH가 70%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면 50% 초과했죠.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안 받고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으니까 틀렸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니까 시도지사 틀렸죠. 그 다음 4번이 맞네요. 주택의 사용검사 후 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할 때는 그 면적이 전체 면적 5% 미만이 되고 그 다음에 승소한 지 2년 내에 송달돼야 되고 안 팔면 4분의 3 이상 동의에 둬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죠. 리모델 자체가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말한다.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자, 아파트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증축이 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짜는 거에 10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고 주민공단 14일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위한 리모델 할 때는 안전진단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것, 요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조합이 아닌 자들이 할 때는 전원동의 얻어야 된다는 것, 시공구 허가사항이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을 할 때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축형 리모델을 할 때 안전진단 들어간다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수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층, 즉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대리경작 작년에 나온 게 임대차니까 대리경작 좀 신경 쓰는데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력정진,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안 되죠. 농업인의 신청이 있을 때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깨리할 때 그 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고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다. 소유자를 대신할 뿐 아니고 임차권자를 대신할 때도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기출문제네요. 농지 전용, 여러분 농지 전용은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 따라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이름만 나오면 다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되고,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는 일시 사용 허가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다는 것 알아놓고요. 옳은 거네요. 마을회관, 농업인 주택, 유통가공시설, 시험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전용 신고 대상이에요. 전용 신고 대상도 농지 보전 부담금 내긴 내야 됩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공사 중지, 조업 중에 공사 중지 등의 조업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는요, 공사 중지 등의 조업의 정지 등의 공사 그만하라 라는 명령 위반하면 어때만 취소해야 한다. 뭐 농지 보전 부담금 안 냈다, 거짓 부정하게 전용 허가 받았다 그러면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을 때는 복구비를 예치한다는 거, 복구비. 그 다음에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 허가를 할 수 있죠.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한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는요, 신고가 아니고 이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복구비를 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40문제가 뭐 극상 버리는 거, 손 못 대는 그건 있을 의미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아놔야 될 것들이에요. 이 정도가 핸들링 안 되면요, 실제 시험장 가서 70점, 75점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틀린 거 꼭 복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거의 6개월 넘게 달렸는데요. 시험이 이제 그야말로 내일 모레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진의사 대천명,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합격당 회원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마도 공법 덕택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봅니다. 매주 금요일 주말에 따라 먹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공법은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스스로 믿으시면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고 스스로 합격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어떻게 됐든 반드시 합격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합격을. 자, 여러분들 합격을 간절히 바라면서 6개월을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조금의 성의가 있으면요, 6개월치 문제를 다 출력을 하는 거 아니면 파일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참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나중에 그냥 답이 툭툭툭 보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65점, 70점, 75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단 여러분 35회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